일을 안 하고 매달 어느 정도 생활비를 써야 자산이 계속 상승할까요? 여기다 세우는 거. 아마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이런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대기업 월급이 끊겼고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수백만 원인데 자산이 깎여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은퇴 생활이라고 하면 1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며 무조건 굶고 아끼는 짠돌이 삶부터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부부는 평일 오전에 이렇게 한적한 브런치 카페에 와서 여유롭게 외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촬영한 이날은 어린이집 쉬는 날이라 딸아이도 데려왔습니다. 남들이 한창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할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일상.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삶을 극단적으로 옥죄며 비참하게 버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쓸 곳에는 당당하게 쓰면서도 자산이 알아서 불어나는 치밀한 구조를 미리 짜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세 식구의 실제 한 달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을 안 하는데도 자산이 늘어나는 그 역설적인 비밀을 전부 풀어보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표가 저희 가족이 매달 쓰는 지출 명세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달 총 지출은 약 340만 원 정도이며 대출이나 빚은 없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주거 비용입니다. 월세 140만 원에 인터넷과 TV 요금 6,600원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와 세금 등으로 매달 2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 외의 내역을 보면 저희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부모님 용돈으로 매달 25만 원을 챙겨드리고 있고 개인 보험비 50만 원, 건강보험료 1만 7천 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 다닐 때는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냈는데 퇴직 후 제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집도 없을 뿐더러 아내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적은 월급을 받고 있어 거의 최소 금액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보험비 50만 원은 꽤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3인 가족 다 합해서이고 저와 아내가 결혼하기 10 몇 년 전부터 들고 있던 오래된 보험이라 혜택이 꽤 괜찮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는 알뜰폰을 활용해 2명 합쳐서 고작 18,000원 밖에 나오지 않고 쿠팡아우와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필수 구독료가 16,5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는 브런치 비용 같은 것을 포함해 저희 세 식구의 식비 및 기타 생활비로 약 100만 원을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분들은 바로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월 평균 배당금이 170만 원이라더니 한 달에 340만 원을 쓰면 매달 170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냐 하고 말이죠.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제가 만든 시스템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브런치를 먹으며 일을 안 해도 전체 자산이 우상향하는 데에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세 버퍼용 비상현금의 분리입니다. 저는 주식 포트폴리오와 완전히 별개로 현금 4천만 원을 완전히 독립시켜쥐고 있습니다. 매달 지출하는 340만 원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고정비인 월세 140만 원은 제 주식 계좌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이 4천만 원짜리 비상금 주머니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달 나오는 배당금 170만 원이 온전히 남게 되죠. 이 배당금 170만 원 중 SGOV, JPQ, SPYI, QQQI, 맥도날드 같은 미국 주식에서 달러로 나오는 배당금은 굳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 주식에 재투자합니다. 원화로 나오는 배당금은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 보험료, 부모님 용돈 등의 지출을 방어하며 모자란 차액은 현재 아내의 아르바이트 월급과
가격이 오른 주식이나 채권을 일부 매도합니다. 이를 통해 제 주식 계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절반을 차지하는 성장 자산의 힘입니다. 제 금융자산의 25%를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미국 빅테크 우량주들은 매달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며 스스로 가치를 키워가죠. 당장 생활비를 쓰느라 현금 주머니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이 강력한 공격수들이 자산시장의 우상향을 타고 전체 평가액을 밀어 올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생활비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전체 자산의 체급은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와 같은 절세계좌 활용 및 소비 통제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소득 기준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웠던 3살 딸아이 앞에 아동수당 10만 원도 저희 가계부에 아주 소중한 실물 현금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미국 나스닥 100을 투자해 배당세 절약과 과세 이연을 통해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내와 제가 같이 투자를 해 배당금이 각각 연 1천만이 넘지 않도록 세팅하여 건강보험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시절 숨막히게 떼어가던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높은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 고정비용들이 주식 투자자 구조에 맞게 최적화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던 수많은 세금들이 온전히 제 자산으로 묶여 전보다 가볍고 단단한 가계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늘어나니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법, 즉 절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일 오전에 아내와 마주 앉아 화덕에서 가꾼 마르게리타 피자와 브런치 카페를 먹고 있으면 직장인 시절에는 몰랐던 참된 소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무역회사를 다닐 때는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벌었고 훨씬 비싼 외식과 해외여행도 이따금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지출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충동적인 비용이거나 피로에 지쳐 어쩔 수 없이 시켜 먹던 배달 음식비, 거치레를 위한 비용들이었습니다. 내 귀한 시간과 건강을 회사에 바친 대가로 지불한 기회비용이었던 셈이죠. 지금은 다릅니다. 이 브런치 한 그릇의 비용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돈이 아니라 아내와 미래를 설계하고 3살배기 딸아이가 자라는 예쁜 모습을 함께 공유하는 온전한 행복의 시간을 사는 비용입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고 나니 내 삶의 지출 항목들을 완전히 내 통제 아래 두게 되었고 불필요한 거품 소비가 완벽하게 사라지니 적은 돈으로도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핵심은 남들이 말하는 거창한 액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지출을 얼마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었는가의 차이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 무거운 집을 깔고 앉아 억지로 직장 생활을 버티기보다 내 삶의 크기에 맞는 최적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면 5억 원이라는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고 자산이 불어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늘 단단하고 평온한 흐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